가장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받아쓰기하고 클로즈 테스트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7단어마다 한 단어씩 밑줄 빈칸 또는 뭐 3단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, 이것이 종합적인 테스트입니다.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. 지금 이론적으로 선생님들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문법 용어도 얘기했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는요, 문법 용어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문법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용법을 가르쳐야 돼요. 그것이 어제 얘기했던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코퍼스라는, 그래서 많은 똑같은 예문들을 제시해서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, 이것이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연역적이냐 기납적이냐 할 때 기납적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론입니다. 그래서 문법 용어를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문법 용어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. 근데 학생들이 제일 먼저 실증을 느끼는 게 문법 용어입니다. 선생님들도 문법 용어 잘 모르잖아요. 그거를 알아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얘기예요. 우리 한글 교사로서의 일종의 팁이라고 했는데요. 메일과 메신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흔히 농담으로 메일은 어떻게 한다? 매일매일 본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일은 즉각 즉답이 좋습니다. 메신저도 그래요. 내가 메신저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어. 답답하죠? 평상시 답을 잘 않는 사람이 어쩌다 자기가 메일을 보내놓고 메신저 보내놓고 답 안 했다고 나중에 화내요. 그거는 안 돼요.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호관계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이든 학생과든 누구든 어떤 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뭔가 가면 즉각 즉답이 가장 좋습니다. 간단하더라도 알았다, 어땠다 라는, 그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. 그 다음에 요즘은 메신저 이게 그 사회적인 피해가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 교장단 메신저를 그 카톡에 전부 묶어놨습니다. 30 몇 명, 40 몇 명 묶어놨는데요. 제가 전체적인 얘기로 흘려보내요. 그러면 거기다가 알았습니다. 예. 좋네요. 아니네요. 이렇게 막 써요. 그러면은 다른 40명이 어때요?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전체 메신저를 보냈고 답은 누구한테? 보낸 사람 개인만 클릭하면 거기한테 어떻다 라고 답하는 게 예의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교장단 저기에서 보면요,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. 몇 분 안 돼갖고 그냥 나가시는 분 계시잖아요. 왜? 짜증나니까. 이거는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대인의 에티켓.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은 철저히 하여튼 지켜주셔야 돼요. 뭐 요구가 되든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언제까지 해와라 그러면 반드시 그 시간만큼은 지켜야 돼요. 조금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. 그 다음에 가급적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숙제나 뭐를 줄 때도 될 수 있으면 양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. 그리고 내가 그런 양식을 요구받았을 때는 역시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해주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메신저를 수업의 매체로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. 아까 조 교수님 그 메신저에 우리 자판을 통해서 자모관계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. 실질적으로 설명보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수시로 좋은 자료는 늘 다운받아 놓든지 뭐 해요. 그렇게 해놓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
폴더 정리를 잘해서 내가 잘 만드느냐,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. 저도 그걸 잘못하는데요. 요즘 연습이 뭐냐면 자꾸 뭔가 버리려고 그래요. 옛날 거 이렇게 책상 위에 다 써 있습니다. 근데 뭐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. 근데 찾으려고 보면 딱 없어요. 누가 집사람이 다 치웠어요. 찾으려고 보면 그 찾는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찾아 사실은. 근데 다른 데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요. 제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저의 하나의 뭐 경영 철학이라고 할까, 이 관리 철학이 탑이라는 용어를 잡니다. 탑을 통해서 탑이 되자, 이런 건데요. 탑이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이밍입니다. 그 시간적 요소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적절한 시각, 몇 시까지 뭐를 한다. 또 요때 요거를 해야 되지. 아침에 할 게 있고 저녁에 할 게 있고, 뭐 시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. 시각에 따라서. 이거하고 또 하나는 그 시간, 어디부터 어디까지, 10분이냐 20분이냐 30분이냐,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이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. 그 순서는 물론 나 나름대로 베이직 오더가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아침 먹을 때 가끔 보면 이렇게 그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가족이 뭐라고 해요? 뭐라고 했지?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. 제 머릿속에는 오늘 가서 이렇게 일정이 쫙 스케줄 짜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저기인데 꼭 그거대로는 안 돼요.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45분 정도 됐었는데 15분을 줄었잖아요.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? 융통성 있게 해나가야 한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. 그 실행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. 또 중간중간에 잘못된 것이 수정이 돼 가야 되고요.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설문서 작성하는 그런 내용처럼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. 이게 저기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업무 처리상 제 연락처입니다. 다 아실 텐데요.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제 핸드폰 번호, 그리고 카톡 아이디는 OSJ 59입니다. 제가 59년생이라 그래요. 그 다음에 우리 이메일이 KISP 저렇게 돼 있고요. 홈페이지는 옛날에는 KISP 5R.go.kr 이랬었는데 바뀌었어요. 근데 이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이 좀 그래요. 근데 아마 한번 보시면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제대로 꾸며지지 않아서 저기에는 공지사항만 계속 올려요. 예를 들어 최근에 올라간 게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본선 진출자 명단, 한국어 뭐 성적 우수자, 요 지금 선생님들 사이버 연수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. 저거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까지 마감해요. 한번 들어가 보셔서 자주 들어가 보세요.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한테, 아동들,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요거보다 제가 새로 우리 페이스북에 주 상파울로 한국교육원 또는 센트로 G 에듀카시온 코리아나인가요? 그렇게 치면 우리 교육원께 나와요. 그래서 지난 10월 19일 날 했는데 10월 19일 날에서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쭉 다 올려놨어요. 그래서 각 학교에서 뭐 했던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가면 다 있고요. 또 간단하게 실시간의 정보 이런 것들이 요 홈페이지에 그 페이스북에 가면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에서 정보를, 요즘 최근 지금 올려놓은 건 뭐예요 이게? 아마
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 16일 날 본선 진출자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페이스북에서 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요. 요거는 시간 없어서 생략하는데요. 조금 아까 내용이 뭐였냐면 브라질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국과 브라질의 그 관계를 비교 설명해서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브라질은 왜 그러냐라고 브라질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비디오 동영상이에요. 포로 되어 있고요. 우리 선생님들한테 비디오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게요. 한번 보시면 60년대, 70년대 이런 때는 브라질이 훨씬 더 좋았는데 왜 그러냐? 한국이 지금 이렇게 뛰어나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? 그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에듀케이션, 교육 때문이다 라는 얘기했고 현지인들이 지금 교육원에도 수시로 찾아옵니다. 현지인 그 고급 관리자들도 찾아오셔서 같이 하는데요. 안내사항 말씀드리면 2014 지원금 결산보고 및 2015 학교 현황 요거 지금 거의 내셨는데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수업시간 산출되는 게 있어요. 수업시간 산출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9시에서 12시까지 했다. 그럼 3시간이 아니고 45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하면 4시간 정도 돼요. 그리고 재동포재단에서 요구하는 건 주당 4시간 이상입니다.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줘야죠. 그게 미달리면 자꾸 뭐 좋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산출해 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부처 간의 이기주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한국어 교육이 3개의 방향으로 돼 있어요. 현지인을 위한 세종학당,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 현지 학교에 한국어를 교과로서 채택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제2동포재단에서 우리 한글학교는 제2동포재단에서 주관하지만 교재 발급이라든지 실제 이런 운영 그 장학지도라든지 이거는 또 다 교육부죠.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2동포재단은 돈 주고 힘쓰는 이런 쪽으로 하고 돈 없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발로 뛰고 이런 겁니다. 어쨌든 거기에 교민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글학교가 어떻게 해요? 요즘은 현지인들이 많아져요. 현지인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지인이 100%인데도 있습니다.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녹화하면 안 되는데 어떤 저기가 되냐면 그래도 현지인이 50명이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민 15명이 있다라고 하세요. 그리고 하세요.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인 하나가 우리 교민들 10 이상으로 우리의 앞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들은 쫓아와서 우리가 좋다고 배우고 있잖아요. 그들한테 잘해줘야 돼요. 우리가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한글학교 작년에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교재 주문을 하게 돼 있었어요. 그래서 누락된 학교가 있습니다. 뭐 저희 행정원 쪽에서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몰라서도 그랬고 그래서 추가 교재를 지금 한 600만 원 돈을 우리가 운송료를 지급하면서 갖고 왔어요. 도착했어요. 지난 목요일 날 도착했고요. 다음 주 월, 화, 수 요 정도에 나눠줄 예정입니다. 나눠줄 예정이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원에 연락을 주시고 지금 그 책이 있는 곳은 한인제일침례교회 봉해치로에 저쪽 그 살롱인가요? 그쪽에 한인제일침례교회에 일단 우리 창고식으로 갖다 놨어요. 그래서 필요한 수량 이거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토픽 시행이 내년 40회하고 42회는 4월 25일과 10월 17일이고요. 요거는 원서 접수가 보통 2달 전 정도에 있어요. 이따 자세한 계획표 보내드리고요. 내년에
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금년에 처음 이렇게 1회했어요.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교민 대상이었고 초중고 대상으로. 그 다음에 16일 날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하는데 이거는 시민권자이면서 초중고 대.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 이외에 두 번의 대학생 고졸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학기 3월에 한 번, 9월에 한 번, 두 번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할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수자들을 한국 그 대학에 직접 그 어학연수를 보내는 그래서 내년 그 대학생 말하기 같은 경우는 1등짜리 1년, 2등짜리 6개월, 3등짜리 3개월 이렇게 해서 그 수강료 면제 및 기숙사, 식사까지 다 제공하는 걸로 한국료만 갔다 오면 돼요. 그런 식으로 지금 약속을 받고 추진을 할 겁니다. 참고적으로 내년 연간 행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.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네요. 1월 달입니다. 1월 달인데요.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한글학교 연합회가 교육원에서 있습니다. 이 연합회는 뭐냐면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또는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 뭐 그 학교 대표자가 모여서 통상 요즘 10명에서 많이 오시면 13, 14명 이렇게 오시거든요. 상파울루에 18개 학교가 현재 있고 외곽에 있는 분들은 못 오시죠.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이러니까 내년도에 꼭 좀 참여하셔서 좋은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1월 달에 지금 1월 12일부터 서예교실 그리고 사물놀이교실 고전무용 서예라고 되어 있는데 고전무용입니다. 세 번째가 고전무용 요거를 학생들 또는 뭐 누구를 상관없이 무료로 그 5일 동안 이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. 맛배기가 될 테죠. 그래서 한 학생이 3개를 다 해도 돼요. 저게 보면 지금 10시부터 11시 반, 14시부터 15시 반, 또 16시부터 17시 30분 한 학생이 3군데를 다 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일정표를 만들어놨습니다. 물론 저기 작년에도 실시했었는데요. 하고 나서 수료증 주고 뭐 하는데 학생들 반응은 상당히 좋더라고요. 했던 학생들은. 그래서 올해도 다음 주부터 아마 신문 광고도 나가고 그럴 건데 그 응모자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. 그 다음에 모국 수학과정 모집이 있고요. 한국어 채택교 우수학생 여기는 물론 상관없는데 채택 우수학교 그 원래는 한국을 보내려고 했는데 한국을 보내지 못하고 뭐 히오 꾸리치바 이와수 한글학교와 연계해서 그쪽을 방문하면서 그 현장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2월 달에 큰 것은 한글학교 교장회의를 넷째 주 목요일 날 일단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장소는 일단 뭐 교육원이라고 했는데요.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1회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신청 접수가 2월 달 중에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거 있고요. 적지 않아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파일로 일단 오늘 메일로 이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초청 장학생하고 청소년 그 모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2월 달에. 그 다음 3월 달에 대학생 그 말하기 대회 아까 말씀드렸던 3월 26일 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작년 1회 했었는데요. 이번에 2회째 그 참가 접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
그 다음에 4월 달에 토픽 있고요. 그 다음에 동요대회 신청 마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월 달에 지금 꿈말하기 대회 5월 달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동요대회 역시 5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6월에 토픽 합격자 발표하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우수자 시상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7월 달에 지금 7월 여기 28일이라고 했는데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장소는 이곳으로 확정했습니다. 중남미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. 이제 각국에서도 다 오시는데 우리 브라질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장소는 이곳에서 내년에 중남미 한글학교 연수회를 갖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학중 집중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7월 6일부터인가요? 3주간이 있습니다. 7월 6일부터 24일간 3주간. 금년도에는 이곳 그 상파울루에서 한 125명 정도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시오 이태권도에서 75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해서 운영이 됐습니다. 여기에 강사는 한국의 전주대 사범대 학생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3주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8월에는 그 말하기 대회 신청 접수 마감이 있고요. 9월 달에 그 가온각기 8월에 그러니까 응모해서 9월에 전시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대회 24일 날 있고요. 꿈나무 잔치 몇 년 동안 안 하다 금년도 처음 이렇게 했었는데요. 약 200명 정도 브라질 한국학회 모여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.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면 토픽이 있고요. 한국어 말하기 대회, 제2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10월 말경, 요번은 12월 달에 했었는데 그거를 땡겨서 10월 말경 있을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11월에는 특별한 그런 상은 없고요. 이제 연말 정리하면서 우수교사, 요번도 우수교사 표창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 본인이 안 타서 그런지 추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. 네? 아니에요. 네. 교장이라는 건 대표하는 관리자도 되지만 개인 추천하는 거예요. 대표가 개인을 추천하는 겁니다. 교장 선생님일 경우. 그리고 훌륭하시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. 추천해 주시면 되잖아요. 그래서 추천해 주시고요. 그런 건 뭐 조그만 거지만 상품도 준비하고 그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항상 그 한글학교 또 결산서, 현황 제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요.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하고 이런 일정으로 대충 있습니다. 시간이 너무 지나갔고요. 그렇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내역들이 이제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뭐 하는가 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넘어가서 생략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2박 3일 동안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체 총 인원 참석 인원 보니까 18개 교회에서 약 90명 정도 참석했고요. 또 뭐 바빠서 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더군다나 또 미래의 한글학교 교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너무 좋잖아요. 그죠? 우리 미래의 한글학교 교사들한테 한번 박수 좀 쳐주실래요?
거꾸로 여기 이제 가족분들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저나 우리 회장님의 생각은 뭐냐면 평상시 주일날도 뺏기고 가족 생활도 못하고 이런 데 와서라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하여튼 늘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도 즐겁고 재밌는 그런 교사의 생활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